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37번 문제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늘 하던 것처럼 여러분 우선 먼저 풀어보세요. 자, 이제 두세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수능에서 워낙 많이 사용되는 패턴의 지문이라고 그랬죠. 우리들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저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나에 의해서 반박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을 앞쪽에다 내세우는 건 그 사람들의 말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반대하려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압도적 우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굳이 상대방들의 생각을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라 그럴까?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 세계 최고의 예를 들어 암 전문가가 사람들한테 모여서 이런 행동하면 암 걸립니다라는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뭐 암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거나 말거나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내가 상대방에 비해서 권위가 약할 경우에는 내 의견을 직접 먼저 전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 하나가 어떤 거냐면, 내가 너무 소수이고 상대가 너무 다수일 때는 그때는 그냥 무작정 내 얘기를 먼저 했다가는 얻어 터질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조금 견해가 다르니 내 얘기를 좀 들어보겠니? 라는 방식으로 글을 끌어가는 게 좋은 거죠. 그게 사용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랫동안 글을 끌라고 당연시해왔던 생각.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당일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말들을 반박하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배운 걸 그날 복습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시작하면 뭐랬냐 저 미친 새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는 많은 학생들은, 또는 오랫동안 사회적 통념은 그날 배운 건 그날 하는 게 가장 좋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하고, 내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 얘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어떤 계기점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most of us가 나오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이들의 생각이나 오랫동안의 생각이나 다음에 사회 전반적인 통념 이런 것들이 앞쪽에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요 나는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용 이해가죠? 자, 매일 우유를 한 잔씩 마시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표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마시는 우유가 몸에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죠. 야, 근데 나는 조금 다른 생각도 들어. 이러면 저 새끼 뭐래나 한번 드러나 볼까? 자, 이걸 또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압도적 권위를 다른 데서 차용해 오는 방법도 있어요. 야, 그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우유를 한 잔 마시는 건 건강에 좋지 않답니다.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일단 개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 권위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앞쪽에는 이런 얘기를 먼저 올려놓고 뒤에다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게 글을 전개해 나가기가 좋죠. 자, 그래서 rapid cognition이니까 너무 빠른 인식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진다라고 그랬죠. 너무 빨리 뭔가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는데, 여기 보니까 얘가 뭘로 이야기를 풀어가냐면, 하지만 이런 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는요, 빠른 결정이, 빠른 판단이 어떤 때가 되겠어요?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때. 여기서는 지금 빠른 판단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요, 그 빠른 판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가 나오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칸은 항상
그래 주제와 무관한 자리를 빈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보기 한번 볼까요? 근데 이 보기가 또 쉽지 않게 나와 있죠. 보기가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속담입니다. 속담을 살짝 꼬거나 이렇게 해둔 건데 시험에 속담이 보기로 잘 나오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속담은 나오는 대로 그 속뜻을 다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원래는 얘가 원래 영어 속담은 haste makes waste예요. 얘가 두 개가 없어요. 그래서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라는 격언인데 얘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서두르는 게 그다음에 일을 망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1번이 답일 것 같은데요.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never too late 너무 늦었죠. 그렇죠? 너무 늦었어요. too long 배우기에 너무 늦었다라는 건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영어의 속담입니다. 저 배움에 늦었다라는 건 있을 수 없어라는 얘기죠. 학업에 배움에 늦음이란 없다. 자, 3번은요. 많은 손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주죠? 가볍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그 일이 쉬워진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이 토끼와 거북이 경주의 교훈이겠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가는 게 경기에서 이기게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 5번에 원래는 Don't judge by the cover이라고 그러거든요. Don't judge a book by cover. 그 책을 표지로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 그냥 직접 썼네요.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될 거고 우리는 문장을 하나씩 보기로 하죠. 야, 우리들 대부분은요, be suspicious of라고 하면 얘가 의심하다, 의문을 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들 대부분이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cognition이라는 말이 뭐냐면 얘가 인식입니다. 빠른 인식에 대해서, 빠른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죠. 네. recogniz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보시면 이 단어 보시면 알겠네. 그럼 외울 수 있을 것 같네. recognize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죠? 얘가 인식하다라는 단어잖아요. 여기 보니까 요 가운데 있는 요 놈이 그대로 들었군요. 그래서 cognition이라는 말이 명사형으로 인식, 생각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너무 빠른 판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른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데 we believe that 우리가 뭐라고 믿냐면 the quality of the decision 그 결정의 질이, 결정의 수준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믿죠.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인데 어떤 시간과 노력이냐면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그것 뭐예요? 얘가 decision이겠죠. 뭔가 결정을 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그 결정의 판단의 수준이다. 판단의 질과 관련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뭔가를 딱 판단해버리면 그거 약간 좀 의문스러운데? 라고 하다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 생각에 뭔가를 판단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직접적으로 이 판단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 아시겠죠? 3번은요. That's what. 바로 그게요. We tell our children.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haste makes waste.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다 속담입니다. Look, before you leap이라고 하면 leap이라는 말은 뛰다, 뛰어오르다, 도약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뛰기 전에 보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변을 살펴보고 뛰라는 얘기죠. 건물 옥상에서 뛰면 죽는 줄 모르고 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좀 주변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라라는 얘기에서 매사 판단이 앞서서 신중하게 결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Stop and think는 아시겠고요. 4번 이렇게 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속담의 원형입니다. 이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we believe that 우리는 뭐라고 믿고 있냐면 we are always better off에 be better off라고 쓰면 always는 이제 부사로 끼어든 거니까 be better off라고 쓰면 얘가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낫다고 믿죠. 뭐가 더 낫다고 믿냐면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게 더 낫다라고 믿는데 그 다음에 as possible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그래 spending 쓰는 건데요. 많은 시간을 쓰는군요. 최대한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가 조심스럽게 사고하는데
최대한 많은 시간을 쓰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방팔방에서 수면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야, 우리는 늘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냐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죠. 뭐 할 때? 아주 조심스러운 사고를 할 적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there are moments 이런 때도 있어요. 어떤 때가 있냐면 특히나 time driven이면 시간이 몰고 가는 그래서 막 시간에 압박을 받는 시간에 쫓기는 이런 critical situation이라고 할 때 critical이라는 형용사는 결정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결정적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이라고 very important 정도로 의미를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이런 상황에서 when haste does not make waste니까 이 서두르는 게 망치지 않는 이런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snap judgment이 아주 확 하는 순간적인 판단과 다음에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 can often better means 더 나은 이럴 경우에 means는 명사로 수단이에요. 더 나은 수단이 되죠. 어떤 수단이 되냐면 세상을 make sense라는 말은 이해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세상을 이해하는 훨씬 더 나은 수단이 되죠. 이해하다, 그 다음에 또는 뭐 이치에 맞다, 뭐 이렇게 하죠.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될 때는 아무래도 뒤에 대상이 나오니까 이렇게 of가 주로 많이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죠. Survivors는 have somehow learned this lesson. 어느 정도 이런 교훈을 학습한 거예요. 생존자들은 이런 교훈을 학습해서 이제 또 새로운 수면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교훈을 학습을 하고 have developed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sharpen한 거죠. 이거 우리 배웠죠. sharp라는 말은 날카로운인데 뒤에 en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날카롭게 하다라는 동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카롭게 했던 거죠. 자기들의 skill of rapid cognition의 스킬을 빠른 판단의 기술을 아주 예리하게 만들어 왔던 겁니다. 라고 해서 이 문제 좀 전에 보셨던 보기 1번 서두르는 게 나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말로 답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 37번 문제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내가 권위가 없을 경우에 많은 이들의 생각, 오랫동안 해왔던 생각,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통념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왔을 때는 내가 그와 다른 견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나 꼭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3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옛날부터 생각하던 건데 내가 내 학원을 만들면 학생들 책상에다가 전기장치를 해야겠다. 여기다 이렇게 버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졸면 꾹 누르면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전기 충격이 확 가는. 공부를 하다가 조는 건지 졸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얘는요. 자, 얘는 얘도 빈칸이라는 건 항상 주제문하고 무관하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봤더니 어쩌고저쩌고 뭐가 어렵다라고 하고 인간은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대략 보면
알기가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나은지를 판단하는, 결정하는 이런 건 어렵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몰고 가다가 이 빈칸이 있는 자리에 보면 인간이라는 건 원래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애들이 니네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 라고 그러면 아주 겁에 질릴 거고, 반대로 부모들이 야, 자식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 라고 얘기하면 바짝 쫄아버릴 거고,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사실은 그런데 말입니다. 얘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마지막 문장에 다시 맺은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문장에 나타난 맺은말하고 빈칸이 있는 문장은 내용이 동일해야겠죠. 결국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문화라는 건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랬죠. 즉 우리의 자아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입지를 반영하는 것이 문화이다 라는 얘기, 이 얘기가 그대로 빈칸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 1번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협력을 추구한다 라고 그랬거든요. 세대 간의 협력을 추구합니다. 자, 이번은 잘 잊어버리는 거죠. forget이 잊어버리는 건데 FUL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양이 많고 풍부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잘 잊어버리는 이런 말이 됐어요. 자기들이 겪은 것, 경험한 걸 잘 잊어버리죠. Adjust quickly라고 하면 아주 빠르게 적응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한다라고 그랬고요. 자, 네 번째는 make efforts, 노력을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To remember,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뭘 기억하냐면 자기들의 ancestor이라고 하면 얘가 선조, 조상이라는 명사예요. 자, 자신들의 조상이 했던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라는 말이고, 자, 마지막은 보니까 like, 좋아한다 라고 그랬는데 뭘 좋아하냐면 what they have grown up in, 자기들이 거기에서 성장했던 것, 그리고 자기들이 get used to 라는 말은 익숙해지다 라는 얘기잖아요.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볼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장하고 자기들이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라는 보기 5번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겠죠. 문장을 이제 하나씩 좀 더 나눠서 자세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It's difficult to know, 알기 어렵다 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determine 이라는 말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언뜻 보면 우리말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황을 판단해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단어로 쓰이는 겁니다. whether이라는 말은 인지 아닌지라는 얘기니까 한 문화가 is better, 더 나은가, than another, 다른 문화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What is cultural rank order? 이게 cultural rank order니까 이게 문화의 랭킹이 있냐고요. 이게 순서가 있냐고요. 락이랑 재즈랑 클래시컬 뮤직의 이 문화적 순위는 도대체 그러면 뭡니까?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랭킹이라고 할 때, 순위라고 할 때 그 랭크입니다. 그 다음에 order이 순서니까 얘네 합쳐서 뭐 순위라고 하면 되겠죠. 락이랑 재즈랑 클래식 음악의 문화적 순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 게 뭐 있기는 한 겁니까?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결국요, 앞쪽에 1번 문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문화가 어떤 문화보다 더 낫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when it comes to 라는 말 자주 나오죠. 얘는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라는 얘기입니다. Public opinion polls니까 대중들의 의견 조사가 되겠군요. poll이라는 말이 보통 설문조사에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의 의견 조사에 관해서 보면 뭐에 관한 의견을 조사했냐면 whether cultural change가, 즉 문화적인 변화가 are for the better,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거하고 and the worse,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 사람들의 의견 조사에 관해서 보면 looking forward라는 말은 앞으로라는 얘기잖아요. 이 word라는 말이 들어가면 row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backward가 뭐가 되냐면 얘가 뒤로라는 이런 말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를 내다보는 게 lead to, 이끌죠. 원 사람이 대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and looking backward, 뒤를 보는 건 lead to 뭘 가져오냐면
정말 다른 답변을 가지고 오게 한다라는 이 얘기는 A가 is one answer이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A는 답인데 한 가지 답변이고 and 그리고 B는 is another 또는 또 다른 답변이다라고 해도 좋고 B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해도 좋죠. 자, 그러면 A는 이런 답변이고 B는 다른 답변이다라는 얘기니까 A하고 B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렇게 내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A는 수학이고 B는 다른 얘기예요. A하고 B는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말이 이해가 안 되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 이게 one answer이면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말로 옮길 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하고 관련해서 when it comes to public opinion polls에 관련해서 보면 자, 대중들의 그런 그 의견에 관한 대중들의 생각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런 얘기죠. 자, 뭐에 대해서 해보느냐면 이 문화적인 변화가 are the for the better 더 나은 쪽으로 그 다음에 the worse 더 못한 쪽으로 그 문화적인 변화가 더 나은 쪽인가 더 못한 쪽인가에 관한 이런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앞쪽으로 내다보는 사람이 앞으로를 보는 건 그 다음에 뭐하고 뒤돌아보는 것하고 뒤를 보는 것하고 정말 완전 다른 답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야, our children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공포 영화를 호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호러 무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horrify라고 하면 그러면 FI가 들어가면 얘가 만들다라는 이런 의미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horrify라고 쓰면 두렵게 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렵게 하다 급주다가 되는데 이렇게 horrify에다가 다시 ed형이 붙으면 수동이 됐죠. 겁을 줘서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겁을 먹어버렸죠. 그래서 겁에 질린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겁에 질릴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에게 말하면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네들 되돌아가야 돼. The culture of their grandparents. 니네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문화로 되돌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 애들 미쳐버리려고 그러겠죠. 쉽게 전화기로 게임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이제 앞으로 팽이치기 해야 돼 이러면 이제 맛이 가는 거잖아요. 야, 열심히 애들 요즘 애들 노래 잘 듣고 있는데 니네는 앞으로 트로트 이래버리면 이제 마팅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반대로 이제 우리 부모님이 또 겁에 질려버립니다. 만약에 뭐하면 당신들은 participating 이라는 말이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제 in 꼭 붙여서 외우세요. 자, 어디에 참여해야 한다? 당신들이 손자들의 문화에 앞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힙합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고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완전 막 간다는 거죠. 노래는 랩으로 뭐 이러면 이제 마탱이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인간은요, 뭘 좋아하는 경향이 있냐면 자기들이 성장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and gotten used to에 get used to라는 말이 어디에 익숙해지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used to는 하나 좀 봐두고 갑시다. 이게 자꾸 use라는 이용하다라는 단어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얘는 그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used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얘는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e used to라고 쓰면 뭐 되죠? 예, 익숙하다죠. 그 다음에 to니까 얘 뒤에 명사 오겠죠? 명사 오니까 만약에 동사라면 뭐 쓰게 될까? ing 쓰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 되냐면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be를 뭘로 교체하는 거예요? get으로 교체하면 얘는 익숙하다가 아니고 뭐가 되죠? 익숙해지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왜? get이라는 동사가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익숙해 왔던 그리고 성장해 왔던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내신 시험이거나 또는 조금 어려운 영어 시험이면 in이나 to 같은 거 물어보기 너무 좋겠네요. 얘가 지금 what 이라는 말이 문화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they have grown up in the culture 이렇게 써야 맞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used to culture라고 써야 맞으니까 이 자리에 이런 전치사를 빼놓고 쓸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after certain age, 특정한 나이가 지나고 나서는요, 특정 연령이 지나고 나면 이 anxiety가 arise라는 단어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동사고요. 자동사입니다. 얘는 자동사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겨나는데 갑작스러운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어느 정도의 나이가 지나고 나면 이때는 약간 두려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일부분이죠. 뭐의 일부분이냐면 who we are 이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그 다음 where we stand,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입지,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우리의 환경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환경의 일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we don't like to think,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뭘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냐면 우리의 존재와 그다음에 우리의 환경이겠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환경이 어떤 수명이 짧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환경이 곧 끝날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문장 끝 맞죠? 오케이, 그래서 38번은 보기에서 뭐였었냐면 자기들이 성장하고 자기들이 익숙한 문화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그러면 이어서 39번 문제도 똑같이 풀어보시죠.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가 첫 문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죠. 뭐에 관한 게 글의 주제가 되고 있냐면 그 기본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누구의 차이냐면 AI하고 일반 로봇의 차이가 글의 주제가 되는데, 주제를 생각하고 글을 읽으면 순서를 잡는 것도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중간에 A분 중간에 여러분 뭐가 보이느냐면 그러나 라는 말이 보이고 AI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그러나 앞쪽으로는 뭐가 나올 거냐면 AI가 아닌 일반 로봇의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뒤쪽으로 AI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C번은 뭐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Normal 로봇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 B번은 누구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죠? AI 로봇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순서는 A를 기준으로 C를 A 앞으로, 근데 B를 A 뒤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물론 뭐 해석을 아예 못하면 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눈치만 좀 있으면 순서를 잡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은, 그래서 순서 삽입 문제는 지문에서 그런 특징들을 놓치지 않고 빨리 잘 잡아내는 게 문제를 수월하게 푸는데 도움을 좀 많이 주죠. 자, 하나씩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The basic difference는요, 이 기본적인 차이는 between an AI 로봇하고요, 그 다음에 normal 로봇하고, 그 다음에 저 AI라는 말은 뭘 줄여서 쓰는 거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를 줄여서 쓰는 겁니다. 이게 자체로 둘 다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Artificial이라고 하면 얘가 인공적인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인공위성 같은 Artificial Satellite이나 그런 뭐 주변에 그런 단어로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intelligence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지성, 지능 뭐 이런 단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AI라고 합니다. 왜 웃죠? 너무나 당연한 걸 얘기했더니 웃는군요. 자, AI 로봇과 그 다음에 일반 로봇 간의 기본적인, 냅두세요. 이렇게 살다 죽게 그냥. AI 로봇과 기본 로봇의 일반적인 로봇 간의 차이는 능력 차이가 있대요.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냐면 로봇이나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의 능력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정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거니까 will 또는 can으로 해석하는 놈이 되죠.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과 소프트웨어의 능력 차이가 있답니다. and 그리고 learn 배울 수 있고 and adapt 적응할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 make가 1번, 그리고 and가 연결한 게 learn and adapt 뭐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있나 봅니다. 자신의 환경에 그 적응 환경에 다시요. 환경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군요. 이 and라는 놈은 이 and는 여기 있는 to make decision하고 그다음에 learn and adapt를 하나, 둘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and가 따로 독자적으로 다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learn, adapt to까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learn its environment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을 학습하고 adapt to its environment, 환경에 적응하는, 그리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로봇의 능력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에 기반해서냐면 자기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기 환경을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자, 그런 능력의 차이 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To be a bit more specific. specific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그 다음에 특정한이라는 이런 형용사예요. A bit more, 그러니까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됐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the normal robot은 보통 로봇은요 deterministic behaviors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determine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앞 문제에서 배웠던 단어죠.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determine에다가 이런 형용사를 붙여서 얘는 결정된 이런 말이에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또는 뭐 학문 같은 데서 쓸 때는 결정론적인 이런 말로도 많이 씁니다. 자, 일반적인 로봇은 그래서 결정된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결정론적 정해진 행동들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정해진 행동들을 하는 건데, 즉 a set of input에 대해서 한 세트의 input이라는 건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뭐 데이터 정보겠죠. 자, 일련의 input에 대해서 로봇은 또 늘 만들어내게 되는데 똑같은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걸 시키면 얘는 똑같은 아웃풋만 만들어내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faced with라고 하면 어디에 맞서다, 직면하다라는 이런 얘기네요. 자, 만약에 맞서게 되면, 직면하게 되면이라는 얘기죠. 어디에 직면하게 되냐면 the same situation, 똑같은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 running into an obstacle, run into라는 말이 충돌하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충돌하는 것 같은, 어디에 충돌하냐면 obstacle이라는 명사가 장애물이죠. 어떤 장애물에 충돌하는 것 같은, 이런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 그러면 로봇은 늘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냥 로봇이 아니라 앞에 뭐 붙어 있죠? the 로봇이니까 여기는 일반 로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봇이 늘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go around니까 돌아가든지, around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돌아가든지 아니면 the obstacle를 to the left,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늘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건데, 자, 그러나 AI는 can do two things, 두 가지를 낼 수 있대요. 이 두 가지는 어떤 거냐면 the normal robot이 cannot,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답니다. 그게 make decision, 판단을 내리고, and 그리고 경험에서 배우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얘는 adapt circumstances를 할 거예요. adapt라는 말이 어디에 적응하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쓰면 어디에 적응하다. 저기 있는 apt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ad 다음에 apt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영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fit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fit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적합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에 ad라는 놈은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얘는 어디로라든지 on 이런 전치사의 의미를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로 가다라는 말이 돼서 adapt가 적응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adapt to라고 하면 얘가 어디에 적응하다라는 말이 됐는데, 얘 형용사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adaptive라고 쓰고요. 이렇게 쓰면 적응하는 이라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명사도 엄청 잘 나옵니다. 흔히 적응과 생존이라고 할 때 adaptation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단어를 쓸 때 옛날 영어는요, adaption도 있었어요. tion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adaptation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요 단어를 골라서 쓰는 것 같아요. adaption을 거의 볼 수 없고 같은 단어였는데 이렇게 adaptation의 형태로 쓰죠. 요즘 이렇게 뭐 진화론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지문들이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거의 해마다 나오거든요. 해마다 빠지지 않고 과학 지문에서. 왜냐하면 진화론이 워낙 핫하니까. 그리고 요즘 과학이 그걸 빼고 도대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과학 지문 중에, 수능에 나오는 지문 중에 4개에서 한 6개 정도가 과학 배경 지식이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과학적 방법론. 그러니까 실험 방법이나 실험의 설계 이런 거,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중에서도 이중 맹금 시험이라고 부르는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와 관련된 지문이나, 그 다음에 진화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구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잘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뭐 각종 뭐 수능 특강이나 이런 것들 보시다가 그런 내용의 지문이 나오면 좀 내용들을 같이 단어나 이런 것들을 좀 익혀두시면 좋죠. 예를 들어 그래서 adaptation and survival이라고 쓰면 얘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얘를 적자생존이라고 하잖아요. 적응과 생존 저렇게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상황에 적응을 한답니다. AI는 상황에 적응을 해서 어쩌면 made something, 뭔가를 할 수 있대요. 그 different,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매번 a situation is faced니까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그때마다 매번 다른 것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I 로봇은요, 애를 쓰는데 뭐 하려고 애를 쓰냐면 푸시는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물을 out of the way, 길에서 밀어내버릴 수도 있고, 건방진놈 같은 게. 그 다음에 또는 make up new route를, make up이라는 말은 구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루트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change goals, 목표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순서가 C, A, B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게 맞았던 문제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4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같이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나왔어요. 뭐 협업이라는 게 가장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해석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아트와 사이언스의 바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니 A, B, C 중에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 A를 보시면 예를 들면이라는 말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his라는 말이 보이죠. 그러면 얘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 사용할 수 없겠네요. 앞에 누가 나와야 his를 쓸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A분이 제일 앞에 오는 일은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B하고 C 두 가지가 있는데 C에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similarly라는 마찬가지로라는 연결사를 하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를 드는데 요것에 하나는 얘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사례가 또 하나 나오나 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라는 얘기가 나올 거니 만약에 B를 읽어서 B로 다시요. 이거 말 왜 했냐 병신. A는 his sketch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았을 거니 얘는 B로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하고 엮여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러면 his sketch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B하고 A가 하나의 묶음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리 키리 부인의 남편을 예를 들면서 맞추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얘는 B, A, C의 순서로 놓이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요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대명사나 그 다음에 이런 대명사나 연결사 같은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보시는 게 문제를 푸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collaboration은요, 이 labor이라는 단어가 일, 노동 아닙니까? L-A-B-O-R. 얘가 일 또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노동조합 같은 걸 labor union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앞에는 뭐가 붙었냐면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여러분도 다 아는 COM이 붙었군요. 근데 M이 발음 때문에 뒤에 나오는 L에 맞춰서 뭘로 변한 거예요? L로 변한 거죠. 그래서 CO는 뒤에 나오는 자음에 맞춰서 모양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죠? 얘가 들어가면 함께 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한자어로 뭐 공짜나 그 다음에 또는 동짜나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영어로 한다면 with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collaboration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콜라보라고 부르는 게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일을 같이 한 거군요. 그래서 이 우리말로 하면 협업 정도 되겠네요. 자, 협업이 is the basis 바탕이 되는데 for most of the foundational arts and sciences 그 대부분의 기본적인 예술과 과학에 대한 바탕은 다 협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예술과 과학의 대부분들은 전부 뭘로 이루어지냐면 협업이 그 바탕이 된다라고 했죠. 혼자 하는 경우가 잘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종종 그래서 뭐라고 믿냐면 셰익스피어가 most playwrights his period라는 말은 시기, 기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대의 대부분의 playwright이 극작가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대부분의 극작가들처럼요, 자기 시대의 대부분의 극작가들처럼 did not always write alone, 혼자서 작품을 쓰지 않았었어요. 작품을 혼자서 쓰지 않았었고, 많은 그의 플레이는 희곡이겠죠. 여기서 연극. 자, 많은 그 사람의 희곡은 뭐라고 여겨지냐면 협업한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같이 작업을 했거나 아니면 rewritten이니까 다시 쓰였다라는 얘기겠죠. after 뭐하고 난 뒤에 얘네들의 원래 composition이라고 하면 장문, 뭔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장문 구성, 음악에 쓰면 작곡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단어는 동사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compose에서 나온 거예요. compose라는 단어가 뭔가를 구성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도 잘 찢어서 보시면 앞에 COM이라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얘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POS가 들어있다 그죠? 이 POS라는 근입니다. 얘는 루트가 들어가면 얘는 영어에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디에 놓다 두다라는 place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 놓고 자리를 잡은 걸 포즈라고 그러는 거고요. 얘가 놓여있는 자리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포즈 자세를 취하다라고 할 때 하는 포즈를 생각하시면 뭐 여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여서 각각 떨어져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구성하는 걸 컴포즈라고 그러고 얘가 그래서 단어를 모아서 작문하는 거 그 다음에 음표를 모아서 작곡하는 거 이런 걸 다 컴포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 구성 뒤에 원 장문 뒤에 다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대부분의 예술이나 과학들은 사실은 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예로 셰익스피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6세기 영국의 아주 위대한 극작가 셰익스피어도 대부분의 자기 시대 극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혼자서 쓰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대부분이 이제 극을 함께 썼었나 봅니다. 혼자 쓰지 않았고 많은 희곡이 협업했거나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원창작 뒤에 다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made 스케치를 individual이니까 혼자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But 하지만 collaborated with 협력을 했죠. 첫 번째 스케치는 혼자서 했지만 협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뭐 하려고 그랬냐면 finer details를 보태기 위해서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조금 조심하셔야겠어요. 이 fine이라는 말이 좋은, 멋진이라는 뜻도 있지만 얘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아무래도 좀 미세한, 자세한이라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fine이 그래서 미세한, 가느다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디테일이라는 말이 뭐예요? 얘가 아주 세세한 것, 세부사항을 나타내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세세한 것들을, 더 세세한 것들을 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케치는 휴먼 어나토미라는 단어는 해부학이거든요. 자, 인간의 이런 해부에 대한 스케치가 누구하고의 협업이었냐면 마르콘티노 델라 또레라는 사람하고의 협업이었군요. 고유명사 나오고 이렇게 코마 찍으면 얘는 뒤에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 된다고 그랬죠. 소위 뭐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해부학자군요. 자, 누구랑 결합을 했던 거냐면 파비아 대학의 해부학자였던 이 마르콘티노랑 같이 결합을 해서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워낙에 많은 시신들을 해부도 해보고 그래서 그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막 얼굴의 웃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묘사가 됐다고 그래요. 중세 이전의 그림들 보면 주로 이제 그때는 거의 대부분 그림이 대부분 다 그 성경 이야기들이 그려지잖아요. 실제로 인물이 나오는 경우 많지 않은데 나중에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갖고 한번 보시면 이 신체 비율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맞고 몸매나 이런 것들이 실제 사람 모양하고 잘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시대 사람들부터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사람이 실제 가깝게 그려지죠. their collaboration은요, 얘네들의 협업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because 왜냐면 it marries the artist with the scientist와 이 예술가 누구겠어요? 정관사 더 붙었죠. 이런 거 그냥 대충 보지 마세요. 얘는 누가 되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에 나왔던 그 해부학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빈치하고 그 해부학자를 서로 연결을 시켜준 거겠죠.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연결을 시켜준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결혼을 시키는 거, 아니다. 이 mary라는 단어가 결혼하다라는 단어로 쓸 때는 전치사 to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with라는 단어는 with라는 전치사를 썼으니까 얘는 얘하고 얘하고를 연결하다, 결부짓다, 결합하다라는 말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Marie Curie's husband는 stopped his original researcher. 이 남편도 원래 화학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연구를 그만두고 joined Marie in hers에, 그녀의 연구에서 머리와 함께 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they went on, 걔네들은 나아갔죠. 협업해서 같이 협력해서 라디움을 발견하게 된 거였고, 자, 그게 overturn 해버렸습니다. 오래된 옛 생각, 물리학과 과학의 옛 생각을 overturn이라고 하면 turn 하는데 over이거든요. 그냥 over이 아니고, 제가 지금 보이는 칠판 지우개 이 그림이 이렇게 넘어가는 선이 over이잖아요. 근데 그냥 over이 아니라 이렇게 turn 된 거니까 overturn이란 말이 뭐가 되냐면 뒤집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어 동사로 쓸 때는 turn, turnover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얘가 뒤집다, 그다음에 전복시키다라는 이런 말이 되죠. 자, 이게 그 옛날의 물리학과 화학에 관한 생각을 온통 뒤집어 놓았습니다 라고 됐군요. 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우리
40번 지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